산화환원 파트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자, 먼저 1번부터 봅시다. 일단 원시지구 철이 이제 공기에 노출되기 전까지 순수한 철로만 존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철은 항상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면 산화철 형태로 존재를 해요. 왜 이렇게 되냐면 철이 반응성이 너무 좋아서 항상 산소랑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반응이 이제 Fe2O3 형태로 보통 일반적으로 존재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1번 틀린 보기가 되고, 2번 호흡을 하며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생명체가 나타난 뒤에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순서는 항상 광합성이 먼저예요. 이게 먼저. 그리고 호흡. 광합성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산소가 생기게 되고 산소 방출을 하게 되고 이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으로 인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다시 방출이 되고 이 이산화탄소를 다시 광합성을 하게 되면서 산소가 방출되고 이 과정이 반복돼요. 그래서 항상 광합성을 먼저 시작하는 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보기가 되고, 육지 생명체가 해로운 오존을 피해 바다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는 더 번성하였다. 이건 완전 틀린 말이죠. 오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4번에도 나오겠지만 자외선을 막아줘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어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오히려 육지로 나와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오존 덕분에. 그래서 오존을 피하는 것이 아닌 오존 덕분에 바다가 아니라 육지로 나와서 지구의 생명체는 더 번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았기 때문에 생명체가 더 번성할 수 있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5번 광합성, 화석 연료의 연소, 철의 재료는 모두 산소를 소모하는 산화 반응이다. 자, 일단 연소랑 재련 같은 경우는 산소를 소모하는 건 맞아요. 근데 광합성 같은 경우는 산소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소를 생산해내는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이 아니게서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다음 2번. 다음은 구리판을 가열하여 색을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이래요. 자, 구리판을 집기로 집어서 알코올 램프 겉불꽃에 넣어서 색변화를 관찰한대요. 겉불꽃에 넣으면 얘가 O2랑 반응하게 되면서 이 CuO라는 산화구리를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이 가열한 구리판 부분을 속불꽃에 넣어서 색변을 관찰하면 CuO라는 애가 이제 일산화탄소와 만나서 Cu가 되고 CO2가 되면서 다시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억, 겉불꽃에서는 산소가 충분하여 과정 가에서는 검은색 산화구리가 생긴다. 지금 살펴봤죠, 여기서? 니은 과정 가에서 구리판은 가열하기 전보다 질량이 증가한다. 자, 구리판에 산소가 달라붙었기 때문에 산소 쓰인 만큼의 질량이 더 증가하겠죠. 디귿 과정 나에서는 산소를 잃고 붉은색 구리가 된다. 그쵸? 여기서 산소를 잃고 붉은색 구리가 되는 거 확인했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다음은 원시대기 성분 변화와 관련된 화학 반응식이다. 그러면 메테인이라는 애를 반응시키는 거니까 O2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일단 O2고, 그러면 CH4에 이 O2가 CO2 플러스 EH2O라는 반응식을 완성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값은 6이 되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NH3가 산소랑 반응하게 되면 여기서는 질소가 전자를 잃어요. 전자를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읽는 순간 얘는 우리 이제 산화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서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 조각을 넣어서 반응시킨대요. 그랬더니 반응 전에는 Cu2 플러스가 있었지만 반응 후에는 Zn2 플러스가 존재하게 되죠. 그러면 반응은 Cu2 플러스와 Zn이 반응하게 됐을 때 Cu 플러스 Zn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가 아연에서 구리 쪽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걸 봤을 때 구리 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가 아니라 환원되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 반응 전후에 수용의 색깔이 다른 것은 아연 이온 때문이다. 아연 이온 때문이 아니라 구리 이온 때문이죠. 이 푸른색을 띠는 거는 구리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이죠. 디귿 아연 조각 질량을 감소한다.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아연 조각이 원래 고체 상태에서 이온 상태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체 상태가 아니라 원재 상태에서 뭐 이온 상태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 조각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연들이.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금속 X와 Y에 대한 실험이래요. 금속 X를 묽은 염소에 넣었고 그리고 황산구리 수용액에 넣었대요. 얘는 Y에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X를 넣었대요. 그랬더니 가에서는 기체가 발생하였는데 이 기체는 무슨 기체냐? HCl과 X를 반응시켰대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제 H2가 나오고 뭐 X가 몇 가 금속인지 모르겠지만 뭐 XCl 뭐 X 알파 Cl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서 H2이라는 기체가 발생해요. 여기서 이제 H2라는 기체가 발생해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고, 여기서 황산구리 수용액과 금속 X에서 지금 푸른색이 옅어졌다 라고 하는 거는 이 Cu2 플러스가 전자 두 개를 얻어서 구리 원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반응성을 보면 산화가 가장 잘 되는 금속, 산화라고 하는 것은 제일 잘 읽는 금속, 전자를 가장 잘 읽는 금속. 그러면 X, 왜냐면 3에서 Y가 이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X보다 Y가 이제 이온 상태로 더 잘 있다, 즉 전자를 더 잘 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산화 가장 잘 되는 금속은 Y가 되겠고요. 그리고 묽은 염산에 금속 Y를 넣으면 실험 1과 같은 기체가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지금 Cu와 Y를 비교했을 때 Y가 더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6번. 다음은 식물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 반응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자, 광합성을 하는 거는 C6H12 O6 여기에 휴고2 광합성 반응이니까 여기 아니라 6CO2겠죠? 그래서 6CO2를 발생시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에서 환원되는 물질을 살펴보면은 지금 얘가 산소를 잃었죠. 원래는 총 12개의 산소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6개의 산소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산소를 잃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환원되었다 라고 보는 거죠. 그 기억 맞는 보기가 되고,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호흡 반응이다. 호흡이죠. 산소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내는 호흡 반응.
니은은 대리석 동상이 산성비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기체와 같다. 자, 대리석 동상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성이 되겠죠. 왜냐면 지금 니은 같은 경우는 O2를 말하는 거죠. 근데 대리석 동상과 산성비가 반응하게 되면 여기서는 CO2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7번 마그네슘과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한 실험이래요. 자, 마그네슘을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시켜버리면 얘는 MgO가 되면서 탄소를 내보내요. 그래서 얘가 두 개, 하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따라서 A 플러스 B는 3, C 플러스 D도 3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1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억은 MgO니까 산화 마그네슘 맞겠네요. 환원된 물질은, 자, 이 이산화탄소의 경우에 탄소로 변했죠? 즉 산소를 잃었죠? 그러면 환원이 됐다 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서 환원된 물질은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그림가는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을 넣었을 때 나는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를 넣었을 때 모양을 나타낸 거래요. 자, ZN과 CU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보면은 CU2 플러스가 ZN을 만나게 되면 CU와 ZN2 플러스를 변하고, AG 플러스와 CU가 만나게 되면 얘는 두 개의 AG를 내보내고 CU2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반응 비율이 1대 2인 거예요. 그래서 1번 보면 산화되려는 경향은 ZN이 제일 크고 그 다음 CU, AG 순이다. 맞죠? 가수용액의 푸른색은 점점 옅어진다. 점점 옅어지겠죠. 왜냐면 CU2 플러스가 점점 원자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3번 나수용액의 푸른색은 점점 진해진다. 진해지겠네요. 왜냐면 원래는 구리 이온이 없었지만 구리 이온이 점점 생기고 있기 때문이죠. 4번 가나 수용액이 모두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이온의 수는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아요. 일단 가 같은 경우는 이 가수가 똑같기 때문에 뭐 이온 수는 변화는 없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가수가 달라요. 지금 AG는 플러스인데 CU는 2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AG가 2개 바뀔 때 CU가 하나 바뀌기 때문에 이제 같은 개수만큼 변화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온의 수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5번 원자량은 ZN CU보다 크므로 수용의 질량은 점점 증가한다.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ZN이 더 크다는 소리는 ZN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이온의 무게가 더 큰 게 들어온다는 거기 때문에 수용액 자체의 질량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9번 다음은 철의 재련 과정이래요. 재련 반응식. 자, 일단 탄소를 불완전 연소시켜서 CO를 만들었고, Fe2O3와 CO를 반응시켜서 순산철을 받아냈고, 그리고 CaCO3 같은 경우는 석회석을 녹이게 되면, 분해하게 되면 CaO와 CO2가 발생하게 되고, 이 CaO를 SiO2와 반응시키게 되면 CaSiO3가 생기겠죠. 이걸 이제 슬래그라고 해주고요. 기억, 철은 반응성이 좋아서 자연 상태에서 산화된 상태로 존재한다. 맞죠? 이거는 아까 1번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니은 코크3 불완전 연소 생성물 CO는 철광석에 Fe2O3를 환원시키는 데 사용된다. 그쵸? 지금 보면 Fe2O3가 Fe로 변하면서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환원시키는 데 사용되는 거 맞겠고요. 슬래그는 철보다 밀도가 커서 액체 상태 철 아래 가라앉는 상태를 분리한다. 아닙니다. 반대예요. 오히려 밀도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래그가 위에 떠요. 여기에. 얘는 철이고. 이 위에 뜨기 때문에 가라앉는 상태가 아니라 철 위에 떠있는 상태로 존재하게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다음은 은반지가
바닷물 속에서 변화되는 과정과 음반지를 보관시키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철이 아니라 은이 황화수소와 반응하여 황화은이 된다. Ag 플러스 H2S가 H2S 플러스 H2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거고, 또 Ag2S에서 Ca2 플러스와 HCO3 마이너스가 반응하면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 물이 형성된다. 맞죠? 이 반응은 뭐 Ca2 플러스 HCO3 마이너스 해주게 되면 CaCO3 플러스 CO2 플러스 H2 그러니까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관 과정은 이걸로 덮인 거를 염선에 넣었는데요. 이거를 덮은 거를 HCl에 넣게 되면 CaCl2 CO2 H2가 되면서 일단 1차적으로 하고 난 뒤에,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방금 위에 썼듯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과정 4에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 자,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은을 음반지에 보관시킨다. 자, Ag2S가 Al가 만나게 되면 Al2S3 플러스 EAG. 그럼 이제 반응식을 완벽하게 써주게 되면 3의 2에 반응식을 2가 6Ag 플러스 3H2S 플러스 Al2O3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식을 써주면 산화 반응식은 2Al 플러스 6OH 마이너스가 Al2O3 플러스 3H2O가 되면서 6개의 전자를 내놓고, 환원 같은 경우는 Ag2S 플러스 EH2O 플러스 EE 마이너스를 해주게 되면 EAG 플러스 H2S 플러스 EOH가 되면서 이 전체에 대한 산화환원 전체 반응식은 이게 되고 각각 산화환원 반응식이 됩니다. 자, 다음 11번 그림에 염소와 이제 CCl4 사염화 탄소 그리고 NaBr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염소를 넣었더니 Br2가 생성되는 과정이래요. 자, 보면 얘가 생성이 돼야 되니까 NaBr과 CCl4를 반응시키면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얘랑 반응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Cl2를 넣었기 때문에 얘랑 반응시키는 거죠. 그래서 NaCl과 Br2 이런 식으로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Cl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를 어떻게 했죠? 지금 산화수가 0에서 마이너스 1로 갔기 때문에 환원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산화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니은 Br2의 양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많다. 자, 가랑 나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가가 많겠죠. 왜냐면 이 반응이 진행되는 것은 가에서 진행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이 이렇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Br2가 무극성 공유결합이죠. 그러니까
Br2라고 하는 것은 무극성 공유 결합 물질 이고 Cl2도 CCl4도 마찬가지로 무극성 공유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가라는 극성 공유 결합 물질보다는 CCl4에 더 많이 녹기 있죠.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고, NaCl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Br2를 넣으면 Br2는 산화된다. 아니죠? 절대 일단 반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애초부터 반응성이 큰 애가 수용액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다음은 은숟가락의 녹을 제거하기 위한 실험이래요. 자, 소금을 조금 녹인 물이 들어있는 비커 바닥에 알루미늄 포일을 깐대요. 그리고 검게 녹슨 은숟가락을 알루미늄 포일에 놓고 물을 끓일 정도로 가열을 한대요. 그랬더니 검은 숟가락에 녹이 사라지고 원래 은색으로 돌아왔다. 아까 봤던 식이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게 되고, 니은 AL3 플러스는 AG 플러스보다 환원되기 쉽다. 자, 보면 AG 플러스가 AL과 만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AL3 플러스는 그대로 AL3 플러스를 쓰라고 하고, AG 플러스는 환원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산화되기 쉽다라고 쓰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가에서 소금은 전자 이동을 도와준다. 그쵸? 맞죠? 나에서 은숟가락의 질량은 감소한다. 감소하겠죠. 왜냐면 녹이 쓸었다는 거는 그만큼 질량이 더 붙었다는 소리니까 그 질량만큼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소할 수밖에 없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